안녕하십니까. 이교화의 필동입니다. 방금 문재인 대통령이 임시 국무회의에서 발언한 내용을 보면 우리 정부의 대응은 역시 굉장히 강경합니다. 지금 그 속보로 뜬 걸 보면 문재인 대통령이 다시는 일본에 지지 않겠다. 우리는 앞으로 승리의 역사를 만들 것이다. 이런 류의 발언을 했습니다. 굉장히 단호하고 강경한 그런 발언인데요. 이것을 토대로 생각할 때 한일 이번 갈등은 쉽게 해소될 것 같지가 않습니다. 참 걱정이 많이 됩니다. 일본은 한국을 수출 심사 우대국 리스트에서 제외를 했습니다. 이는 곧 3년마다 포괄적으로 전략 물자에 대한 수출에 있어서 한국도 그전에는 포괄적으로 3년마다 한 번 검사를 받으면 됐는데 앞으로는 건건히 개별적으로 수출 심사를 받아야 합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일본이 수출 심사를 지연을 한다든가 또는 수출 심사를 하면서 계속 여러 가지 조건을 건다든가 이러면서 이 한국 수출, 일본 기업의 한국 수출을 브레이크를 걸 수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최종적으로 수출을 불허하게 된다면 그곳에 의존해온 우리나라 기업들은 졸지에 소재나 부품이 없어서 생산을 못하는 그런 상황을 맞게 됩니다. 전문가들이나 산업계의 분석에 따르면 우리가 입게 될 피해가 가장 큰 분야가 정밀화학이라든가 공작 기계에 쓰이는 CNC 컴퓨터 수치 제어 프로그램이라든가 하는 이런 것이라고 합니다. 거기에다가 이제 배터리에 들어가는 분리막, 배터리에 들어가는 소재에 있는데 그 분리막을 일본에서 거의 전적으로 의존하고 있는데 이런 걸 만약에 일본이 수출을 불허하게 된다면 그 분야에서는 엄청난 악영향이 우려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본의 그 화이트리스트 배제는 사실상 이 정치적인 문제를 경제적으로 보복하는 그 자체만 봐서는 굉장히 치졸하고 이 국제 무역 정신에, 자유무역 정신에 굉장히 위배되는 아주 치졸한 행위입니다. 그것만은 분명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일본이 화이트리스트 배제까지 가면서 한국을 우방국이 아니라고 선언하는 이 상황까지 오게 된 그 상황의 이 전말을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전 정권에서 일본과 맺은 위안부 최종 합의권을 파기를 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일본 입장에서는 위안부가 상당히 아킬레스건이었는데 그걸 돌이킬 수 없는 합의라고 믿고 있다가 갑자기 문재인 정부 들어서 파기를 하니까 정말 뒤통수를 맞았다는 생각을 하게 됐죠. 그리고 꼭 굉장히 불만이 이제 있었는데 그런 차에 또 여러 가지 일본을 자극하는 우리 정부의 여러 가지 조치가 있었습니다. 예를 들자면은 이것 하나의 일본 정부가 불만을 품는 이유 중에 하나일 겁니다. 일본 후쿠시마 인근 현에 수산물을 우리가 수입을 안 해왔는데 왜냐하면 방사성 오염의 우려 때문에. 근데 일본은 그걸 가지고 왜 다른 나라는 그걸 수입하는 나라도 있거든요. 수입을 하는데 왜 한국은 수입을 안 하냐. 그래서 WTO 세계무역기구에 소송을 걸었습니다. 근데 일본이 졌습니다. 우리가 이겼습니다. 우리가 대응을 잘한 거죠. 그러니까 거기에서 열패감을 느꼈고 또 결정적인 것은 작년 10월 30일 대법원이 누차에 걸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징용 배상 판결에서 그 원고들한테 일본 관련 기업들은 1억 원씩
배상을 하라는 그런 판결을 내렸습니다. 일본 입장에서는 강제징용에 따른 어떤 배상이나 어떤 보상은 1965년 한일 청구권 협정으로 다 끝난 걸로 알고 있고 그렇게 믿고 왔는데, 또 지금까지 54년 이상 한일 정부 간 묻게든 어떻든 서로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는 그러한 조약이었는데, 갑자기 대법원에서 그런 판결을 내리니까 이거 역시 또 뒤통수를 맞았다는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자고 한국 정부에 작년 10월 30일부터 그 이후 계속 우리 정부에 대법원 판결의 원활한 후속 조치를 하기 위해서 상의를 하자, 협의를 하자 했는데, 우리 정부는 거기에 대해서 사법부의 판결이기 때문에 행정부에서는 관여할 사항이 아니다 하면서 협의를 하지 않았습니다. 일본에 누차에 걸쳐서 요청을 했다고 합니다. 근데 일본 입장에서는 어떤 생각이 드냐면, 아니 한국 정부는, 한국이라는 나라는 전 정부가 맺은 국제조약은 경우에서 다 파기하고, 또 한일 청구권 협정 같은 기본적인 한일 외교 정상화 기본적인 조약까지도 그걸 무시하면 이거 한일 간의 관계가 이게 정상적으로 가동이 될 것인가 하는 그런 의심을 품게 된 겁니다. 그래서 한국에 대한 누적적인 불만이 굉장히 많았던 거죠. 그게 쌓여서 7월 1일 날 한국에 대한 수출 3가지 품목, 반도체 디스플레이에 들어가는 소재 3가지 품목에 대한 수출 규제를 하겠다는 선언을 한 겁니다. 그리고 7월 4일부터 그게 지금 적용을 받고 있고요. 그 지금 업계나 지금 그 들려오는 말에 따르면 수출 규제 들어간 이후 그 3가지 품목은 수출 허가가 아직 안 났답니다. 한 건도. 지금 우리 반도체 디스플레이 업체들이 정상적으로 가동되고 있는 것은 지금까지 재고를 활용한 거, 그리고 비상수단으로 어떻게 확보한 그걸 가지고 지금 가동을 하고 있다고 그래요. 그런데 이게 나중에 2-3달 지나면 그게 재고가 바닥날 경우 수출 허가를 받아서 수입을 해야 되는데 그게 여의치 않을 거란 얘기죠. 따라서 일본이 한국 정부에 대해서 갖는 그런 불만이 원인이 뭔지, 그리고 앞으로 이게 어떻게 전개될 것인지, 한일 외교 갈등이 이런 것을 깊이 파고 들어갈수록 원인 제공자는 우리라는 불편한 지식이 나옵니다. 이건 한국민이라 하더라도, 우리 국민이라 하더라도 사실에 있는 그대로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야 나중에 원활한 그 해결책을 찾을 수 있는 거죠. 사실에 기반한 해결책을 찾을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미 이제 물은 엎질러졌습니다. 일본은 이제 공포를 할 거고요. 이 공포가 아무래도 다음 주 월요일 날 공포를 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예상이 나오고 있는데요. 공포는 일본 천황이 합니다. 형식적으로는. 만약에 이런 제도가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가기 결정이 나도 공포를 내각이 가지고 있다가 천천히 공포를 한다든가 하는 그러한 관례나 그런 제도가 있다면 우리는 그 공포를 좀 늦추도록 이렇게 또 설득하고 노력하는 그런 게 필요하겠죠. 그렇게 된다면 우리는 또 시간을 벌고 협상할 시간을 벌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노력도 하면서 오늘 오후에 방콕에서는 아세안 지역안보 포럼에 우리 강경호 장관이 가 있고 고노다로 일본 외상이 있고 또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이 참석한 회의가 있거든요. 그리고 3자 회담을 한다고 합니다. 그럼 그 자리에서 마이크 폼페이오 장관이 한일 간의 갈등에 어느 정도 중재할 의사를 쭉 밝혀왔습니다. 명확한 워딩은 안 했지만 중재할 의사를 밝혔거든요. 그렇다면 오후에 있을 한미일 3자 외교장관 회담에서 우리가 일본을 좀 더 설득하고 미국이 일본을 좀 설득해서
최악의 상황까지 가는 것은 좀 막는 그런 마지막 그 단계는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여기에서 마이크 폼페이오 장관이 며칠 전에 얘기한 것처럼 현 상태에서 휴전을 한다. 일본은 화이트 리스트 배제를 하지 말고, 근데 오늘 아침에 이미 배제를 했기 때문에 이미 그건 물 건너갔고요. 그럼 화이트 리스트를 배제를 했는데, 화이트 리스트 한국을 배제를 했는데, 그럼 공부를 하지 않거나 또는 실시 시기를 좀 늦추거나 하는 그런 어떤 그 테크니컬한 어떤 그 절차를 밟고 한국에 대해서는 대법원 배상 판결에 따른 후속 조치로 지금 그 일본 기업들의 한국 자산을 지금 압류해 놓고 있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이 원고들이 그 자산을 팔아서 현금화 해달라고 지금 대법원에 소를 지금 제기한 상태입니다. 그것까지 만약에 절차가 진행이 된다면 한일 관계는 정말 또 다른 단계로 또 악화되는 거죠. 그래서 폼페이오 장관은 아마 오후에 그렇게 요구를 할 것 같습니다. 일본은 더 이상 진전하지 말고 한국도 한국 내 기업 자산을 매각하는 절차를 하지 마라, 중단하라 하는 그런 요구를 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현 상태에서 분쟁을 중지하는 그러한 신사협정이 이루어지는 거죠. 그러고 나서 이젠 한일 양국 간의 본격적인 협상을 하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아무래도 일본은 대법원 배상 판결에 따른 그 배상을 일본 정부와 일본 기업은 할 수 없다 이렇게 나올 거고, 한국은 또 대법원의 사법부에서 판결을 하기 때문에 그건 어쩔 수 없는 거다 이렇게 나오면서 단 그 지금까지 우리 정부가 일본 정부의 해결 방안을 내놓은 게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그렇다면 한국 기업도 포함해서 한국 기업과 일본 기업이 같이 배상하자, 출연을 해서 이런 그 안을 내놓은 상태입니다. 그런데 일본 정부가 이걸 거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보다 조금 진전된 안으로 논의되고 있는 것이 일본 기업과 한국 기업이 같이 출연하면서 거기서 더해 한국 정부가 출연을 같이 해서 1+1+ 알파의 방안이 있습니다. 그 방안을 우리 정부가 얼마 전에 일본 정부에 제안했다는 그런 보도가 나왔었는데, 그 보도가 나간 이후에 우리 정부는 또 그걸 부인했습니다. 우리는 그런 제안을 한 적 없다. 근데 좀 1+1보다 좀 진전된 안을 일본 정부에 제시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일본이 이 대법원 배상 판결에 따른 문제를 한국 정부가 해소를 해준다면 아무래도 화이트 리스트를 이미 이제 한국을 배제를 했기 때문에 운영을 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유연하고 완화적으로 운영할 수 있습니다. 당분간은. 그러다가 적절한 시기에 다시 한국을 화이트 리스트 명단에 올릴 수 있는 거죠. 그렇게 되면 아주 잘 풀리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정부가 1+1+ 알파라는 제안을 할지 안 할지도 아직 모르고, 우리 오늘 그 문재인 대통령이 임시국무회의에서 모두 발언을 한 것을 토대로 생각해 보면 우리 정부는 굉장히 강경한 입장입니다. 우리 정부는 정치적인 문제를 경제적으로 풀려고 하는 일본 정부가 잘못됐다는 이런 원론적인 주장을 하고 있고, 하고 있어서 그런 그 유연한 제안을 일본에 할지 안 할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많은 전문가들, 특히 법조 전문가들은, 법조계의 전문가들, 변호사들이나 이런 분들은 어떤 얘기를 하냐면, 청구권 협정을 우리가 사실상 어긴 거나 마찬가지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까지 50년 이상 유지되어 온 그 청구권 협정을 우리가 어기지 않았다는 것을, 행정부는 어기지 않았다는 것을 좀 행동으로 표시할 필요가 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이런 방안이 있다고 합니다.
이 대법원 이번 배상 판결이 피고가 된 일본 기업들을 대신해서 국내 이 징용자 후손들의 원고들한테 한국 정부가 피고의 배상 의무를 양수를 해서 대신 배상을 해주는 겁니다. 그러면은 일본 기업의 피해가 안 돌아가는 거죠. 그럼 일본 정부 입장에서도 자기가 바라는 대로 이 사태가 해결이 될 기미가 있으니까 누그러질 겁니다. 그리고 장기적으로는 왜냐하면 징용자 후손들이 계속 이런 소송을 제기할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걸 예상을 해서 한국 정부가 선언을 하는 겁니다. 일본의 식민 지배에 대한 윤리적 도덕적 그 책임은 분명히 있는 거지만 한일 청구권 협정에 따라 한국 정부가 대신해서 징용자 후손들에 대한 배상을 하겠다. 그건 뭐 한국 내에서, 그러니까 우리나라 안에서 국내에서 해결하겠다는 것을 선언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한일 간의 갈등이 깨끗이 해소가 됩니다. 우리 정부가 이런 결정을 하기에는 지금까지 걸어온 여러 가지 자세나 이 태도나 어떤 특히나 우리 문재인 정부가 가지고 있는 이런 관념적인 이 태도로 봤을 때 이런 생각 갖기가 굉장히 힘들지만 그러한 선언을 함으로써 이 문제는 말끔하게 해소가 될 수 있다고 합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동의를 하고 있고요. 저도 그 방법은 아주 좋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 정부 그리고 우리 국민들이 이 사태를 사실에 입각해서 냉정하게 봐야 됩니다. 왜 이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역지사지라는 말이 있잖아요. 저쪽 입장을 생각하면 해결 방법이 나올 수 있습니다. 일본도 한국 입장을 생각하면 한국이 쉽게, 특히 이 한국 국민들한테 뿌리 박힌 일본에 대한 어떤 민족적 감정이 있기 때문에 한국 정부가 쉽사리 어떻게 나설 수 없다는 그런 처지를 일본 정부도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번 한일 무역 갈등, 일본의 경제 보복의 최악의 상황을 맞은 오늘 더 이상의 최악으로 나가지 않으려면 방금 말씀드린 그러한 해결 방법을 우리 정부가 좀 찾으면 어떨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